골드만삭스 뭐 이야기는 다 아실 거예요. 아는데, 아실 텐데 이제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IB의 참 유연성? 저번에도 유연성을 얘기했는데, 뭐, 태세 전환을 잘합니다. 이게 그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빨리빨리 자세 변환이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그렇죠. 고집 부리고 뭐, 이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고집 부려서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죠. 이제 예. 뭐, 배짱을 부릴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데, 올라가는 거 배짱 부리는 거야, 뭐, 밑져도 이제 소위 말해서 본전인데, 그 내려가는 걸 고집 잘못 부리면은 끝도 없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이런 큰 기업마저도 태세 전환이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까 프리뷰에서 4천부터 아예 5,100으로 바로 한 건 아니에요. 계속 바꿨어요, 얘네들이. 아, 골드만, 데이비드 네, 페스틴? 예, 예. 예, 예. 4,700도 올라와서 지금 5천에서 5,100으로 바꾼 거거든요, 지금. 음, 네, 그게 지금 계속 바꿔서 지금 보시면은 뭐 앞서 이유는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뭐 패드가 더비시로 바뀌는 거하고 실질 금리가 이제 급락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뭐 그림 도표도 나오는 게 있는데 일단 3개월까지는 이제 4,800, 뭐 6개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가 4,900이거든요. 그다음에 음. 이제 하반기까지가 5,100입니다. 그리고 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나오는 19배 19배로 지금 19배로 한 배 정도 올렸죠.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소위 말하는 실질 금리가 원래 얘들이 2.5% 에서 이제 계속 계산을 했는데 이게 지금 1.7로 이제 확 떨어졌거든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수가 급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뭐 10년물도 있지만 원래 실질 금리를 또 잘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실질 금리 자체도 이제 조금 더 이제 떨어지는 것 때문에 배수도 올리고 그런 18배에서 19배로 올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 거시적 전망이 개선됨에 따라서 기업 공개 쪽도 이제 좀 우호적인 환경, 그러니까 내년에 IPO에 대한 그래도 좀 긍정적인, 그럼 IB들이 좀 나아지잖아요. 뭐 그런 네. 기대, IB를 많이 하는 쪽도 뭐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것도 있고, 또, 소형주, 뭐 이런 쪽으로 좀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전체 이야기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4분기 EPS는 지금 보시면 떨어졌어요. 그죠? 제 그렇죠. 추정, 사분기는. 4분기 EPS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추정치가 지금 5.8% 하향했는데, 10년 평균, 뭐, 대비, 20년 평균 대비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주가가 올랐잖아요. 결국, 앞서 뭐, 골드만삭스의, 어, 단기간에 올린 거, 그러니까 내년에 대한 기대감, 이게 같이 들어간 거죠. 배수도 높여주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가면서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괴리율이 원래는 내년에 대부분 생각하기에 내년에 실적 장세, 배수는 많이 반영됐고 이제 내년에 실적이 시장을 어떤 주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향후의 움직임이 이제 과연 바로 이제 이렇게 실적 베이스, 그러니까 EPS가 상향되면서 어떤 뒷받침이 될지 좀 괴리가 좀 있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너무 좀 빨리 올라가긴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데는 결국, 어, 자금의 이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쇼스퀴즈도 있었지만, 지금 보시면 지수가 올라가는데, 덤머니, 이게 요 갈색이 덤머니입니다. 약간 이제 개인 투자자를 이제 빗대서 좀 비약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여기 네. 이제 개인 투자자를 이렇게 좀 비약해서 하는 말이고, 스마트 머니는 이제 기관 투자자를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11월 초부터 해서, 그러니까 11월 주가 올라가는데 개인들 자금이 따라서 이제 올라갔어요. 지수 올라가는데 같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동안 스마트 머니는 팔았다가,
최근에 다시 삽니다. 12월 초부터. 음, 그래서 또 보시면은 이때, 그러니까 이렇게 요 앞전에 이렇게 벌어지고 난 이후에 이런 모양이 나오고 난 후에 주가가 조금 하락했거든요. 여기가 벌어지고 예, 난 예.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 그때 바닥에서 보시면은 요 바닥에서 기관이 제일 많이 샀죠. 스마트 머니가. 스마트 음, 머니가 제일 많이 사고 개인이 제일 많이 팔았던 때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반대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분간 한 2개월 동안 잘못하면은 약간 이제 조정받을 수도 있는 거죠. 어, 왜냐면 빠지면서 기관이 계속 사면서 최대로 이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금 음, 흐름상.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지난주에 CTA가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서 조금 시장이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런 흐름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관은 이런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보면은 계속 기관들 주식 펀드형 쪽으로 개인 뭐 돈이 많이 들었어요. 14주 만에 가장 많은 자금이 지금 유입됐고요. 어, 네, 그러니까 뭐 시장이 올라가고 강한 데는 결국 돈이 계속 들어오는 게 자금 흐름이 이제 돈이 유입이 돼야지 시장이 올라가잖아요. 사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주까지 또 자금 흐름이 200억 달러 넘게 지금 들어왔고 또 이제 헤지 펀드나 미국 헤지 펀드나 ETF 쪽도 보시면은 지난 5개월 내 최고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지금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45억 달러가 이제 들어왔고요. 그래서 전체 자금이 이렇게 유입되고 있는 게 가장 뭐 시장 강세의 배경인 거죠. 뭐라 해도 그건 결국 뭐 최근에 어떤 흐름은 뭐 피벗과 관련 있고 실질금리가 하락하는 그 배경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따른 뭐 자연스러운 자금 이동의 경로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S&P 500에 지난 10년 동안 지수를 상회한 기업, 그러니까 수익률을 상회한 기업이죠. 500개가 넘는 기업이 있는데 186개 기업이 지수를 상회했습니다. 186개요? 네. 그럼 많은 거예요? 아주 많은 건 아니죠. 왜냐면은 예. 나머지 한 200 몇 개죠. 200 한 뭐, 그래도, 지수를 하회한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구성 그렇겠네요. 중에. 예, 훨씬, 그렇겠네요. 예, 훨씬 예. 많죠. 그렇죠. 한 300 몇 개가 이제 더 음,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할 게 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 숫자까지 다 이야기하고 말하죠. 일단, 지수보다 20% 이상 상회한 기업이 47개입니다. 음, 그러니까 총 S&P 500에 상장된 기업의 약 12%, 20%, 이게 CAGR입니다. 연평균 20%니까. 그러니까 예. 20% 이상이니까 되게 높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0% 이상은 10개.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죠? 음, 40% 이상이 2개, 60% 이상이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60%는 당연히 보이죠?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보이고, 자, 이제 40% 이상이 기업. 음, 네. 여기 지금 50%는 안 써놨는데 50%가 있고 40%가 있어요. 네. 네. 50% 이상은 뭘까요? 50% 이상은 네. 노보노디스크? 아니지, 아니, S&P 아니지? 네. 일라이온인가? 아닙니다. 뭐예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요 몇 년 전에 예, 예, 그게 연율로 해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테슬라죠. 테슬라가 이제 아, 59%, 테슬라. 예, 60% 조금 안 되게 올라서, 10년 테스, 동안이지. 예. 네네네. 테슬라가 들어가고, 그 다음이 의외입니다. 40% 이상이 포함되는, 40%? 네, 테크가 아닙니다. 네, 테크 아니라고요? 네. 테크 아닌 게, 뭐가 있지? 테크 아닌 게? 그 와, 연으로 20%씩 이렇게 크게 올라가야 되니까, 뭐 어쨌든, 오, 예,
뭐죠? 뭘까요? 네? 야,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 네, 와, 43%입니다. 대박이네. 이번에 특별 네, 배당도 주고, 네. 진짜. 네, 그 다음에 이제 30% 이상이 들어가는 게 뭐, 넷플릭스, 브로드컴이 예, 예. 들어가고요. 나머지 그, 빅테크, 그러니까 매그세븐에 들어가는 그 두 개 빼고 다섯 개는 전부 20%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어, 들어가는데, 결국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12% 안에 그 찍는 거, 그러니까 자기 종목이 12% 안에 다 드는 것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렇죠. 그 승자를 뭐 고르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두를 음, 고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승자가 있어야 되죠. 승자 있어야죠. 예, 종목이 예, 있어야 돼. 예. 몇 개를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몇 개는 그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대부분 주식이 이제 주식이 이제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음, 어쨌든 20% 이상 되는 것 중에라도 어떻게든 골라내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막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60%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거를 고르려면 이게 거의 뭐 한 번 보기 어려운 거잖아요. 뭐 테슬라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은 진짜 10년에 한 번 정도 나한테 돌아올까 말까 한 기회인데 음, 그걸 이제 잡으면 어마어마한 거고 음, 그렇지 못하면 이제 좀 수익률에서 좀 처지는 그런 건데 결국에는 엔비디아든 테슬라든 결국 어, 혁신적인 어떤 테크의 뭐 그런 기업이 지금은 이렇게 강한 수익률을 보여준다는 걸 결론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음, 미국도 보면, 음, 한 번 먹을 때 크게 먹어야지 수익이 커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쵸. 그죠? 예, 선생님, 예. 예. 그런 게 있어야 되고요. 짜잘하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크게 먹어야 돼, 음, 크게 한 음. 번. 예. 그러면 이 12%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30개를 가져간다. 네.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내가 수익 20% 연간, 그러니까 CAGR로 20% 이상 내려면 한 18개가 저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강하게 들어가야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워렌 버핏 말하는 타율이 높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종목을 잘 골라도 또 중간에 팔고 나오고 이러면은 또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안 되죠.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고민해서 보시면 좋을 것 음, 같고요. 시간이 26분인데, 일단 SBC까지 다 할 수 있나 모르겠다. 일단 예, 해보죠. 예, 해주시죠, 예. 자, SBC가 뭔지는 아시죠? 다들. 그, 음, 스탁 베이스 컴펜세이션인데, 뭐, 주식 기반 보상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테크 기업의, 직원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이런 혜택을, 소위 말하면 뭐, 이거 옵션으로 이제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월급을 많이 그렇죠. 못 주니까, 월급을 이렇게 음. 많이 줄 수 없으니까 이런 걸 하는데, 이 그림은 뭐냐? 자, 이게, 그러니까, 그 SBC 기준으로 희석률이 요렇게 가면 낮아지는 거고, 요렇게 가면 희석률이 높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음, 수익률은 요 반대 방향이죠. 예, 예. 이게 이제, 이런, 이 경향을 띠는, 상관관계를 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당연히 주식이 희석이 많이 되면 수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수익률이 떨어질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예. 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음, 거죠. 이런 경향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어, 페이스틀리 이런 게 이제 이쪽에 있고, 요쪽 어, 없는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게 있고 포티넷 이런 데 음, 트레이드 데스크 그러니까 이 적은 쪽이고 이제 여기 많은 쪽으로 이런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인 음,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그 SBC 기준 순희석률이 2% 미만인 경우가 희석률이 2% 미만이면 주가 성과가 양호했어요. 괜찮았어요. 역시. 음,
근데 이제 넘어가게 되면 2, 3 넘어가면 마이너스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3%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업 음, 고르면은 이제 성과가 안 좋다는 거죠. 아무리 뭐 어, 회사가 뭐 장밋빛 전망이고 뭐 해도 좀 어려워지는 거죠. 계속 물량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요것도 이제 투자 기준을 선정할 때 특히 테크 기업, 뭐 작은 기업, 성장 기업을 선택할 때 이것도 고려 대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근거입니다. 음, 그러면은 그 최근의 경향은 뭐냐면 이런 그 주식을 옵션 형태로 주는 경우는 거의 이제 사라졌어요. 음, 거의 없죠, 그죠? 네, 그렇죠. 이제 RSU only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RSU는 Restricted Stock Unit이라고 해갖고 음, 이게 그 주식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받을 수 있고 하려면은 일정 이상 근무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회사의 충성도죠, 충성도. 오래 아니 뭘 해도 기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요즘은 그 이 보시면은 이게 늘어났어요. 더 많이 늘어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혼합해서 줘요, 이 두 개를. 음, 근데 이 비율이 이렇게 이쪽 보시면 어 훨씬 더 이제 RSU가 올라갔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간을 채워야 주는 거예요. 예, 지난 그러니까, 8년 동안 보면 RSU를 지급하지 않은 건 넷플릭스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 이쪽으로 좀 가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 시간에 따라서 지급되는 거죠. 그 말이 이제 회사에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음, 갈아서 넣어야 내가 나갈 때 받을 수 있는데, 뭐, 그러니까 일반 옵션에는 당연히 성과가 높으면 옵션을 주는 거지만, 저거는 기간을 무조건 채워야 되니까, 그런 게 어, 좀, 예, 요즘 저런 형태로 이제 보상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요런 게 이제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관리하기도 쉽죠. 직원 관리도. 다 컨트롤 그렇겠죠. 할 수 예, 있잖아요. 이렇게 뭐 그렇죠. 함부로 뭐 너 중간에 나가면 안 되니까. SBC가 밸류에이션에 미치는 영향, 음, 간단히 말해서 아주 많다. 많다. 네, 이거는 어, 좀 큰 기업이 아닌 특히 테크 기업을 투자하는 사람은 이걸 음, 유심히 봐야 된다. 어, 왜냐 이제 예, 그냥 계산만 간단히 해보면은 20년 동안 연 4%씩 희석을 하거나 음, 계속 늘어서 아니면 연 2%씩 희석을 하면 요걸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여기 2% 차이 나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주가가 아니고 밸류에이션만 주당 음, 20% 차이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어, 많이 나요. 그래서 만약 이게 영구적 지속이라면은 더 영향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음, 어, 절대 그 SBC가 높은 기업은 힘들다. 음, 그 한예로 팔란티아가 초반에 그 앞전에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그 SBC를 많이 해가지고 그 고점에서 막 떨어질 때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거에. 음, 예, 영향을 많이 받은 뭐 대표적인 예죠. 또 최근에 뭐 최근에 좀 줄긴 하지만 스노우플레이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음, 그런 그 급등하는 것 중에 그 SBC가 높은 기업은 언젠가는 크게 이제 한 방 맞는 경우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주식 희석의 그 상세, 그러니까 이걸 이제 줄이면 얼마나 시가총액이 그 증가할까? 그래서 음, 이 3% 희석이 되면 이제 네, 그 시가총액, 그러니까 이걸 3%씩 희석시키면 이걸 이제 만회시키려면은 5년 동안 시가총액만 16%가 올라야 돼요. 음, 시가총액이 16%니까 주가가 16% 올라야 똔똔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5%면은 주가가 27% 올라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야 똔똔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차지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이게 이 SBC라는 게 이제 과거에는 그 관심이 크지 않았는데, 최근은 이 관심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뭐 팔란티아도 그렇고, 이건 되게 많이 줄이고 있어요. 얘를. 상당히 지금 줄이고 있고, 이게 이 월스트리트에 관심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늘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투자하실 때 최소 연 3% 넘어가면 안 돼요. 아까 보셨다시피. 음, 그러면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수익률이 안 좋은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상적으로 이제 연 2%, 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기업은 테크 기업 중에 잘 없어요. 뭐 아마존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큰 기업은 그게 표시가 잘 안 날 뿐이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어, 작은 기업은 많이 하는데 요런 것도 이제 줄이는 그 많이 줄어가는 쪽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뭐 실적 발표할 때 보면은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그걸 되게 많이 강조하죠. 많이 어, 줄어들고 있는 거를.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요거 되게 뒤에 많은데 일단 음, 오늘 내일 해도 되니까 그 네, 하이엔드 반도체 패키징 저희가 반도체 이야기할 때 지난주에 네네, 오늘 전체 다 하면은 겹치는 종목이 어, 한 종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 결과부터 말하면 램 리서치예요. 아, 램 리서치? 이제 그 패키징 쪽, 그러니까 후공정 쪽에 이제 램 리서치 쪽도 수혜를 보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뭐 어드밴스 패키징은 뭐 TSM인데 하이엔드급으로 이제 되는 패키징에 램 리서치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쪽 전체가 연평균 40%씩 성장하거든요. 한다고 지금 음, 예측하고 있어서 당연히 미세 공정이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뭐 2나노까지 간다지만 그 밑으로 갈 수 있을까? 뭐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미세 공정으로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쪼개기가 너무 어려우니 어떻게 하면 위로 쌓는 거거든요. 음, 패키징이 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옆으로 못 가니까 이제 위로 쌓는 겁니다. 그게 결국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더 얼마나 잘 쌓고 잘 뚫어서 연결하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오늘 하는 거에 전체적으로 겹치는 게 이제 램 리서치가 겹치더라고요. 네, 음, 그게 지난주에도 가장 올해 그 24년이 기대되는 종목이었거든요. 매출이나 뭐 이익 같은 게 몇십 퍼센트씩 늘어나는 기업이었어요. 궁금하시면 지난주 금요일 거 보시면 되고. 네. 네. 그다음에 아마존이 광고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블룸버그에서 어, 기대가 좀 28년이 되면 약 1,000억 달러 매출 늘어나면서 광고로? 예, 마진도 이제 이런 높은 그로스 마진이 90%에 오퍼레이팅 마진이 50% 기록할 거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 광고에 대한 기대가 좀 있고요. 다음은 매그니피션트 세븐의 종목의 24년 24년 PEG 레이쇼의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예. 24년 EPS 추정치에다가 3년 다음 3년에 EPS 그로스를 따졌을 때 PEG가 가장 낮은 게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1이 엔비디아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1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3이 넘고 테슬라가 예. 2가 넘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가장 적다. 즉, 이 말은 주식을 볼 때 현재 주가 보면 안 된다. 이거 비싸고 익스펜시브 비싸고 싼 거를 볼 때 현재 주가 보면 안 된다. 예, 그다음에 그렇죠. YTD 지금까지 올해 수익률 어마어마하잖아요. 보면 안 네, 그렇죠. 된다. 현재 밸류에이션 PER 보면 안 된다. 음, 네. 뭘 봐라? 향후에 수익 전망치를 봐라. 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되게 음, 싸거든요. 그죠? 싸죠, 네. 네, 되게 싸죠. 싼 그런 흐름이다. 네, 음, 그렇게 좀 보실 때 요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이제 재미로 본 건데 네. 매그니피션트 세븐의 종목이 지금 이 네 개 국가를 더한 거에 보다 남아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예. 그, 일곱 개 상장한 종목이, 일곱 개 종목이 일본, 진짜, 프랑스, 중국, 영국을 합친 것보다 지금 메타 테슬라를 뺀 거, 그러니까 다섯 개가 이제 같은 거죠. 이 두 개는 여분으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그만큼 저희가 이제 그 주말에 그 미국 주식이 좋은 이유에 뭐 이것도 한 이유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M7이 예. 그래서 이만큼 크다, 어마어마하다는 음, 걸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음, 말씀드리고 네네. 오늘은 이야기가 이제 뭐 저기 앞에 있어가지고 길어져서 뒤에 걸 못할 것 같아요. 뒤에 내용이 뭐냐면 네네.
내일 해도 되니까, 음, TD 코엔의 24년 베스트 아이디어 종목입니다. 예, 종목이 쭉 슬라이드가 뒤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포브스까지 하면 끝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여기에까지 해서 그러니까 앞서 하나, 그 다음에 TD 코엔, 뒤에 이제 하나까지 해서 다 겹치는 게 랩 리서치다.